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측 장비들을 우리가 한 번씩 다뤄보시고 사용할 줄 아시게끔 간단한 사용 설명을 말씀해 드리고요. 이어서 간단한 조작.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 내용을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DMM입니다. DMM, 디지털 멀티메타라고 불려지는 일반 그 다기능 계측기죠. 특히나 전기전자 쪽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계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전압이나 전류를 측정하려면 당연히 전기 회로에 전원이 들어가야만 되겠죠. 전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 그래서 DC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내용 등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DMM인데요. DMM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보시는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을 상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인데요. 이제 고정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정식 장비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DMM의 경우에는 뭐 저항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 크게 잘 보이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강의 교환 첨부되는 그런 강의 교환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압 그다음에 이제 밀리암페어라든지 또는 암페어 표시로 표시되는 그런 어떤 전류, 그다음에 뭐 저항, 그다음에 이제 뭐 단락 테스트, 그다음에 이제 다이오드에 대한 장벽 전위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인데요. 앞서 말씀해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의 장비입니다. 장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실험실이나 실험실상에서 고정식으로 놓고 측정하는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런 고정식 멀티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휴대용,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다음 그림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그 장비는 바로 이제 이런 휴대용 DMM 멀티미터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뭐 맨 위쪽에 보시면은 표시 화면이 나와져 있습니다. 표시 화면. 그다음에 이제 전원을 넣을 수 있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과 4번, 특히나 데이터 홀드 버튼이라든지 레인지 홀드 버튼은 계기에 따라서 뭐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그런 계기의 경우에는 데이터 홀드 버튼이라든지 레인지 홀드 버튼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 홀드 버튼의 경우에는 디지털의 경우에 수치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24.6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수치가 조금씩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될 수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데이터 홀드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을 딱 정지시키는 거죠. 정지시켜주는 그런 버튼이 다 바로 이제 데이터 홀드 버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레인지 홀드 버튼의 경우에는 이건 자동 범위 설정 기능입니다. 자동 범위 설정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범위를 자동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것을 자동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이제 수동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버튼이 레인지 홀드 버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범위 선택 스위치입니다. 바로 여기에 보시는 이런 스위치인데요. 보여지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뭐 AC, DC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선택 스위치, 그 다음에 이제 저항 및 단락 테스트 이런 식인데요. 이렇게 직접 텍스트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기호화 시켜서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이제 V 이렇게 표시하면 전압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나 또는 아래에다가 이렇게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이건 교류고요. 교류고 이렇게 실선에 점선을 밑에다 이렇게 그리면 이건 직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류. 이건 AC, 이건 DC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일단 직류 전압이 있고요. 직류 전압이 있고 그다음에 직류 전압, 교류 전압 이렇게 표시가 됐죠. 다음에 이제 이런 표시 저항
그리고 이런 식인데요. 이것이 이제 단락 테스트 스위치다. 그러니까 계측기로서 저항을 측정한다. 또는 이제 단락 테스트용으로 사용된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단락 테스트는 특정한 두 지점을 찍었을 때, 그러니까 리드봉을 통해서 찍었을 때 이게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면 부저음이 나오게끔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전류가 흐르는 건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락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전기가 흘러갈 수 있게끔 전기적으로 연결됐는지를 확인할 때 이런 단락 테스트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직류 전류와 교류 전류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나 전류 측정하실 때는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 측정할 때는 이 내부에 그 저항 감쇄를 통해서 전류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범위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mA, 400mA, 20A 이런 식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전류를 측정할 때 직류 전류가 됐던 교류 전류가 됐던 간에 교류가 됐던 간에 전류를 측정할 때 일단 최대 맥시멈 범위에서부터 먼저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값이 부정확하다라고 판단되면 한 단계 낮추고 다시 또 부정확하다라고 생각하면 또 한 단계 낮춰가면서 측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교류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류 전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부저 표시가 나와져 있는데요. 부저 표시는 뭐 앞에서 있는 단락 테스트와 내용이 중복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기능 등이 있는 그런 테스트들, DMM 등이 있기 때문에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표시들이 이런 범위를 선택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이제 측정 리드봉이라고 불려지는데요. 리드봉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컴 단자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이 검정색으로 흑색입니다. 흑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실제 빨간색 리드봉이 들어갈 단자가 이와 같이 형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되는 경우, 자,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V와 오음 표시로만 되어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전압이나 저항 측정할 때는 빨간색 리드봉은 이와 같이 연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전류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류를 측정할 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 20A, 20mA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를 측정할 때는 이 빨간색 리드봉을 빼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단자에다가 변경하고 측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두 개의 금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앞서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전기회로에서는 전기회로 또는 이제 전자회로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직류 전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전원. 우리가 지금 이 DC 파워 서플라이는 그 회로에 전원을 공급해 주기 위한 전압원이나 전류원을 대체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전기전자공학을 접하면서 처음 보시게 되는 회로가 이런 형태의 그림이죠. 저항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램프가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이와 같은 전기 회로가 있다. 바로 이게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건전지 또는 배터리라고 불려지는 부분인데요. 이 회로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요소가 바로 이제 전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원. 그래서 이 전원도 크게는 DC가 있고 AC가 있다. 그리고 DC에서도 전압을 부하에 공급해주는 전압원이라는 것이 있고요. 바로 이 기호는 전압원 표시입니다. 다음에 전류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류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전압원인데요. 전류원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이 전류원인데 주로 이제 직류 전압원이나 전류원을 공급해 줄 때 사용되는 그런 장비가 바로 이러한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투 채널이고요. 두 개의 채널. 지금 하나 예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뭐 이게 이러한 장비들이 꼭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연결 포트가 있고요. 단자가 있고요. 각각의 채널마다 단자가 있고 그다음에 전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커런트라는 부분이죠. 전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시중에 나와져 있는 이런 DC 파워 서플라이 경우에는 대략 0볼트에서부터 대략 30볼트까지 전원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 레버, 이 노브를 조정하게 되면 실제 변화되는 수치가 이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파워 서플라이도 있고요. 뭐 약간은 좀 옛날식 장비이긴 한데, 역시 이 역시도 이제 DC 파워 서플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앞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간단한 전기적 회로가 꾸며져 있고요. 여기에 실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리드선과 또는 프로브를 이용해서 실제 회로의 전원을 연결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연결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작하게 될 그런 장비는 바로 이 장비입니다. 디지털 장비인데요. 디지털 장비인데, 자,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두 개의 채널이 있고요. 두 개의 채널, 원 채널, 그다음에 투 채널과 같은 기본 두 개의 채널이 있고요. 다음에 여기서부터 4V까지만 그래서 이제 고정식 전원입니다. 고정 전원. 고정 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포트가 또 있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각각 채널 번호가 있죠? 채널 번호. 자, 그래서 조작하는 방법은 이따가 이제 시연을 해 드리겠지만 전원을 연결하고요. 전원을 연결하고 파워 버튼을 누르시고 난 다음 각각이 먼저 이제 채널을 선택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채널을 선택을 해 주시면 설정하고자 하는 채널 밑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게 될 거예요. 커서가. 예를 들어서 채널 1을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채널 1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은 커서가 깜빡이게 되겠고요. 실제 전압은 이 노브를 이용해서 조절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키패드를 이용해서 직접 원하는 전압을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전원을 설정한 다음에 여기 있는 엔터 버튼을 누르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별도의 이제 또 다른 기능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이 아웃풋 기능이 있는데요. 이 아웃풋 기능 앞에서 이 정류 전화번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스위치가 하나 더 추가된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딱 닫혀야만 실제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아웃풋 단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웃풋 단자. 그래서 만약에 아웃풋이 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스위치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DMM 그리고 멀티미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실제 우리가 이제 장비를 조작하는 방법은 저와 같이 이제 시연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간단한 회로. 그래서 이와 같은 회로를 한번 꾸며 볼 겁니다. 저항 이렇게 두 개를 꾸며 볼 거고요. 여기다 이제 전원을 넣어보고 저항도 연결을 해서 실제 이 회로상에서 어떤 전압이 얼마고 또 저항이 얼마인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잠시 후에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P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연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워 서플라이와 DMM을 이용한 간단한 직류 회로 실험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지는 이 부분은 이제 파워 서플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조작 방법 설명해 드리자면요. 전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각각의 채널을 선택을 하시고요. 온, 오프 버튼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면은 현 상태에서 세팅된 내용이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채널 1, 2, 3 그리고 윗줄이 전압 그리고 아래쪽이 전류 값이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채널 1, 2, 3 포트에서 각각 사용하고자 하는
포트가 예, 채널 1이라고 한다면 채널 1을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 채널 전압 표시 아래쪽에 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아래쪽에 커서가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커서가 표시가 되어져 있으면 키패드를 통해서 전압을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V라고 한다면 10.0 이런 식으로 키패드를 통해서 전압을 설정을 해 주시고요. 깜빡일 때 엔터키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역할은 쉽게 말하면 이와 같은 건전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전지 역할. 그래서 뭐 5V 또는 10V 정도의 직류 전압을 설정해 주는 그런 그 요소가 바로 이런 파워 서플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5V인지 10V가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부터 DMM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간단하게 DMM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PT 자료에서도 설명이 됐지만 전원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홀드, 그 다음 레인지 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측정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져 있는데요. 자, 이쪽에서부터 출발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표시는 직류 전압을 표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쪽은 교류 전압, 그리고 이쪽은 오음 표시와 이렇게 부조 표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은 저항과 단락 테스트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기호, 다이오드 심볼이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 다이오드의 어떤 장벽 전위를 표시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 부분이 직류 전압, 직류 전류입니다. 직류 전류. 근데 직류 전류는 별도의 자동 범위 설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작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조작하시면서 측정을 임해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은 바로 이제 교류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 뭐 전압이나 전류는 제가 회로를 꾸며서 이제 측정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표시 같은 것들, 이런 표시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보드판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다이오드라는 부분입니다. 다이오드 부분. 자, 다이오드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부품 소자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쪽을 이제 에노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캐소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다이오드는 전류에 대한 정류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에노드 쪽에서 캐소드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만 반대로 캐소드 쪽에서 에노드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순방향 또는 역방향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이오드 레인지에다 갖다 놓으시고 각각 이렇게 대볼게요. 이런 식으로 에노드 쪽에 빨간색을, 캐소드 쪽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대버리면 지금 화면상에 표시되어 있는 562 또는 3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수치가 이 다이오드의 장벽 전위를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프로브와 검정색 프로브를 한번 바꿔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이때는 OL로 표시가 되어져 있죠. OL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측정 불가능하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빨간색을 에노드, 검정색을 캐소드에 놨을 때 이때를 우리는 순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반대로 에노드 쪽에 검정색, 그 다음 캐소드 쪽에 빨간색이 놓여지면 이건 이제 역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상태 또한 체크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이 저항 표시에 되어 있는 이 부조 표시의 의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두 개의 리드봉을 이렇게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저음이 약하게나마 이제 들리고 있죠. 자, 이 상태는 두 개의 지점이 서로 연결됐다.
연결됐다. 근데 연결되지 만약에 이와 같이 어떤 부품을 통해서 연결이 되면은 소리가 들리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결됐을 때는 이와 같은 부저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우리가 이제 전압이나 전류를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건전지 전압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9V 건전지라고 불려지는 이 건전지에서 실제 9V가 나오는지, 만약에 9V가 안 나온다면 이 다이오드는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직접 9V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제조 상태에서 9V가 표시됐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9V 전압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직류입니다. 직류이기 때문에 직류 측정 레인지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갖다 놓으시고 그다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각각 플러스 쪽에 빨간색, 그다음에 마이너스 쪽에 검정색을 이렇게 갖다 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보여지고 있는 수치는 8.66V 또는 67V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요. 8.6V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9V짜리였는데 8.6V 정도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 건전지가 조금 성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우리가 앞에서 직류 전압 10V를 세팅을 했는데요. 이 10V가 정확히 10V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각각 출력단에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검정색은 검정색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이 빨간색과 검정색 사이에 10V의 전압이 형성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검정색은 검정색끼리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시되어져 있는 값은 10.01V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회로와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지금 보드에 보시면 제가 두 개의 저항을 꽂아 놨고요. 자, 저항과 저항을 이 점퍼선을 통해서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한쪽은 플러스와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와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놓은 상태. 자,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개의 저항은 직렬로 연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두 개의 저항 사이에 10V의 전압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직류 전압이 더 공급됐기 때문에 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도 직류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는데 방향 구분 없이 한번 해볼게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보면 2.349V가 나오고 있죠. 2.349V. 자, 반대로 검정색과 빨간색을 반대로 해서 다시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마이너스 2.349V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차이는 뭐냐? 바로 리드봉의 색깔 차이가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파워에서 나오는 플러스선은 빨간색으로 나타나고요. 마이너스는 검정색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류의 방향입니다.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저항을 통과한 다음에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전류가 높은 쪽으로 빨간색, 그리고 전류가 낮은 쪽으로 전압 강화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검정색을 이렇게 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만 2.349. 자, 그러면 이쪽을 한번 대보도록 할까요? 이쪽을 대보면 7.65V가 여기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7.65V. 역시 반대로 하면 마이너스가 값이 표시가 됩니다. 이와 같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건 잘못 측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꿔서 빨간색과 검정색을 바꿔서 측정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압을 측정을 해 봤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우리가 유인물에서 있지만
그 참고 자료에도 나와져 있지만 전압을 측정할 때는 항상 측정하는 단자와 병렬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병렬로 연결이 되어야 되지 직렬로 측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류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전류 측정 게이지로 옮겨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최대 측정 범위인 현재 20A 정도에서 측정을 하는데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 단자를 옮겨 주셔야 됩니다. 자, 원래 지금 현재 전압이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단자에 빨간색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류를 측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서 전류 측정 게이지에다가 놓고 측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전류를 측정할 때 주의사항은 반드시 이제 이 전류계만큼은 직렬로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직렬의 의미는 회로를 끊고, 자, 여기를 끊어 볼게요. 자, 이렇게 끊어 보면 저항과 저항이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직렬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전류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보는데 현재 아무런 값이 표시가 되지 않고 있죠. 아무런 값이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이 전류계 표시값이 아주 작아서 소수점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단계를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낮추고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면 이제 수치가 약간 나오고 있죠. 1.9 또는 2.0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 이 디지털 멀티미터의 특징이 바로 이 차이입니다. 약간씩 수치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수치가 변화되는데 데이터 값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거나 그냥 홀드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데이터 홀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1.9 또는 2.0V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 좀 더 이 레인지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 단계 더 낮춰서 측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그 값이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1.952 또는 1 정도의 전류가 측정하고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다시 400mA 단위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대략 1.9죠? 1.9라면 4mA보다는 작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수치가 뭐 6mA 또는 7mA, 10mA 정도가 나온다면 4mA의 최대값으로는 표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40mA 정도에서 측정을 완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돼보죠. 1.9 또는 2.0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단계 낮춰도 그러니까 레인지를 한 단계 낮춰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한 단계 낮춰서 측정을 해보면 좀 더 정밀한 측정값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전류를 측정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저항 측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해두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전류를 측정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회로를 개방을 끊고 전류계를 직렬로 연결해 놓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항 측정 한번 해볼게요. 저항 측정은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원을 제거를 하고 저항을 측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원을 제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 상태는 1.2kg짜리 저항과 3.9kg짜리 보통 이렇게 이제 저항의 색들을 가지고도 저항값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항의 색들을 읽을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런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또 저항 측정 레인지로 옮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옮겨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 프로브 단자도
저항 측정 게이지로 옮겨서 측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저항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항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방향성을 구분하지 않는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시든 또는 반대로 되시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방향성 구분 없다. 그러니까 뭐 빨간색 부분과 검정색 부분을 이렇게 반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대보니까 1.172kΩ이라고 나타나고 있죠. 바로 이 저항 값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 저항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색깔 코드 값에 따라서 이 값은 3.9kg짜리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9kg 저항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3.818 정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저항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저항을 우리가 보통 이제 탄소 피막 저항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소 피막 저항기는 정밀한 저항이 아니고 대략 5%에서 10% 정도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는 저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 코드를 통해서 1.2짜리 저항인데 여기서 뭐 1.2kg짜리 저항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오차 범위 내에 허용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저항은 정상치 저항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저항 측정할 때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항 측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DMM을 통한 간단한 전압 전류 측정을 진행해 봤습니다.